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그냥 저냥 살다가 뭐 대충 고쳐서 살고 대충 날림으로 살다가 중국으로 가겠거니 하는 생각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들이 뭐 양철으로 대충 짓기도 하고 이렇게 뭐 옥탑방도 저렇게 대충 만들어 놓기도 하고 조금 그런 사회 인식과 분위기 때문에라도 대만의 건물들이 대만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보기에 봤을 때 정말 안 좋다, 낙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도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니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웃나라 삼촌입니다. 저번 집과 관련된 영상에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보는 것이 대만의 집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그런 게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지난 영상에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출발을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정신없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곳곳에 보이는 철창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철창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지나가는 길거리를 찍고 있는데요. 자기의 집을 자기가 감옥처럼 만들어서 철창살을 만들어 놓고 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대만에 온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갔는데 거의 10년 동안 왜 저렇게 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철창 속에 가두고 사는 걸까요? 사실 한국인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철창으로 보이지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와이프나 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대답은 바로 좀도둑입니다. 대만이 사실 범죄율이 정말 낮고 좀도둑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 90년대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그때는 CCTV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도둑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철창이 없으면 좀도둑들이 쉽게 올라가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좀도둑이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안에서 가두더라도 이렇게 철창으로 문을 만들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철창이 없었다라고 하면 곧바로 창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깨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열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철창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철창들을 보시면 새로 했다기보다는 오래된 철창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걱정으로 만들어졌던 철창을 그대로 해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오래돼 보이는 철창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좁은 대만의 실내 공간 때문인데요. 요층과 요층을 비교해 보면 창문에 딱 붙여서 만들지 않고 창문에서 약간 떨어져서 세웁니다. 그러면 이 공간만큼은 윗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이 밑에 집에서는 생기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내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어두기도 하고요. 잡동사니 같은 걸 놓기도 하고 이렇게 실외기 같은 거를 놓기도 합니다. 또 많은 집들은 이렇게 화분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화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물 외벽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내부 공간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철창들을 치우진 않고 있습니다. 새 건물에는 이런 철창들을 볼 수가 없고요.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건물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철창으로 도배된 대만을 만나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을 가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계신가요? 이 건물을 봐도 그렇고, 저쪽 건물을 봐도 그렇고, 저쪽을 봐도 그렇고,
항상 사람들이 지붕 아래로 지나갈 수 있게끔 공간을 하나 안으로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의 기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포기하고 안으로 넣어서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부터는 그대로 건물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한 칸 넣어서 건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보행자들은 조금이나마 햇볕을 피하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굳이 여기 1층을 비워서 안으로 집어넣고 2층에서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여기도 그렇죠. 1층을 비우고 안으로 넣어서 2층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런 구조는 왜 생겼을까요? 날이 더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걸까요? 여러분이 건물주의 입장이라면 내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면적을 포기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는 다리 교자를 써서 교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 다리처럼 1층을 비워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2층부터 건물을 짓는 그런 공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만이나 이런 동남아 기후는 비도 많이 오고 워낙 덥기 때문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루를 만들게 된 데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가 대만에 왔을 때 보니까 날씨가 워낙 습하고 덥다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만이라도 흙탕물로 그대로 두기보다는 저렇게 처마를 세워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면 물도 덜 고이고 바람도 드나드니까 쉽게 마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고안을 해봤는데, 대만 총독부가 이 도시계획 법령으로 제정해서 조금은 강제적으로 대만 전국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사실 한국도 일제강점기를 30년 넘는 시간 동안 거쳤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왜 없고 대만에는 이런 게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대만에 오기 전부터 대만은 청나라 후반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 양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청나라 후반에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교루 양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엔푸라고 부르는데요. 옆집과 벽을 딱 붙여서 만드는 조금 벽식 구조가 청나라부터 이미 유행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대만에 와서 보니까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더 법제화시켜서 아예 확산을 시켜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방식으로 인해서 1층을 너네가 좀 차양을 만들어서 보행자들에게 양보를 하면 그 공간보다 조금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만의 대부분의 건물은 1층을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만은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1층이 뻥뻥 뚫려 있어도 뭐 찬바람이 왔다 갔다 할 일은 많이 없는데, 한국은 1층을 뻥 띄워놓게 되면 찬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2층을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후적인 요건도 대만은 치료가 발달을 했고, 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중국 남쪽 지방에 가면 이렇게 치료 같은 건물들의 구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중국 남부의 문화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니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철창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간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도 가끔씩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간판 밑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간혹 저렇게 철창들이, 철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만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태풍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은 저쪽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위에 있는 구조물이 떨어져서 거기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하다가 혹은 그거를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돌 맞은 여대생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런 구조물이 정말 오래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보행자들에게는 아주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좀 위험해 보이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여기는 다 보행자가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네, 여기 101을 바로 앞두고 여기는 2,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여기가 집값이 뭐 비싸다, 싸다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좀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만약에 집이 여기 102 바로 앞이기도 하고 저런 곳이면 뭐 투자 목적으로든 내부를 깔끔하게 고쳐서라도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싶은 공간도 이미 어느 정도 현지화가 됐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는 갖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뭐 이런 건물들은 그냥 눈에 보이면 한 2, 30억 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곳에는 진짜 못 살겠다. 이런 곳엔 못 살겠는데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네요. 그죠? 간혹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오래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 대만 국민당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넘어온 게 뭐 1949년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50년, 7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당 입장에서는 대만은 그냥 잠깐 내가 전열을 닫아듬고 다시 대륙으로 가기 위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안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국가나 정부의 생각이나 계획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전달이 되었겠죠. 여기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언젠가는 중국 대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그냥 저냥 살다가 뭐 대충 고쳐서 살고 대충 날림으로 살다가 중국으로 가겠거니 하는 생각도 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들이 뭐 양철으로 대충 짓기도 하고 이렇게 뭐 옥탑방도 저렇게 대충 만들어 놓기도 하고 조금 그런 사회 인식과 분위기 때문에라도 대만의 건물들이 대만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보기에 봤을 때 정말 안 좋다, 낙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오래된 건물을 보고 놀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대만에 한번 오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꼭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만 하셔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대만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궁금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하는 그런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